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선 전 의원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을 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모두 뺐다고 합니다. 예정된 수순이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보호 조치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검찰과 플리바게닝을 했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검찰에게 배신당하고 후회만 할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사는 유일한 길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오직 특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결과입니다. 검찰이 그 책임을 포기한다면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하게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일들이 전국에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한가한 소리 하지 말고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동반 몰락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하루빨리 미몽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화랑 3층을 선관위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을 먼저 받고 사후에 공무원이 되면 사전수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범죄 형태였습니다. 불법 선거사무소를 공짜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건물주 남매 중 한 명인 김용식 씨를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한편 건물주 남매 인수위로 채용했고 또 다른 건물주인 김방은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료를 공짜로 쓴 그 대가로 사실상 건물주 남매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지껏 나온 그 어떤 범죄 유형보다 가장 심각하고 가장 직접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